네, 이번 시간에는 5장 세금계산서 부분 보도록 할게요. 428페이지인데, 일단 세금계산서는 이제, 세금계산서는 우리 앞에서 배운 이제 내용들을 이제 중에서 이제 증빙을 하는 건데, 우리가 A에서 이제 B한테 공급을 하면, 이제 우리 재화 영역을 공급하게 되면 대가를 주죠. 여기까지는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대가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일단 세금에서 발행해 줘야 되는데, 세금세 말고도 영수증 형태로 발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업자끼리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겠다. 이 세금 계산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고, 종이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먼저 잠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이제 누가 발행을 해야 되냐. 이제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서 발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이제 개인 사업자인데, 매출액이라는 건 이제 직접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매출액, 과세, 면세, 공급가액, 합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다. 그 이외 사업자는 종이로 하셔도 되고 전자로 하셔도 되는 이런 대상이 돼요.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이제 사업자랑 세금계산서 종류를 간단히 봤고, 이때 여러분 책에서 잠깐 볼게요. 428페이지 사업자, 과세 사업자죠. 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다라고 써 있고, 그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 중에서 일반과세자 중에 최종 소비자를 대상, 이거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이제 물건을 공급하게 되면 세금세 발행을 안 하죠. 그래서 그때는 영수증 발행한다.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 이외를 우리 영수증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이 영수증은 우리 간이영수처럼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김밥천국에서 밥 먹어서 영수증 달라고 했을 때 주는 간이영수증, 이것도 영수증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현금 영수증이에요. 여러분들 현금 영수증이고, 얘네도 여러분들 적격증빙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랑 거의 같이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뭐 이외에 뭐 간이 영수증 나오죠. 영수증은 또 다르게 봐요. 그래서 영수증이 이거 말고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따로 구분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는 여러분들 영수증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을 간이과세자는 못한다. 간이과세자는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라는 걸 발행해요. 수입을 한 거를 우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행할 거고, 그 다음에 매입자는 매입자 발행.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이제 따로 나중에 제가 매입해서 설명할 텐데, 이런 거예요. 매출자가 발행을 안 해준 거야. 계산서 발행을 해줬어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얘가 세무서장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이런 매입을 못 받았으니까 확인 좀 해달라. 그래서 확인이 되면 얘가 발행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발행할 수 있는 사업, 그 세금계산서다. 그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가 발행할 수 있는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예요. 여러분들 계산서인데, 당연히 얘도 전자계산서하고 종이계산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요거 규정은 요거랑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같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거 다 기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에 만약에 발행을 할 때 공급자예요. 공급자, 매입자고, 공급자가 한 장, 매입자가 한 장을 받는데, 종이로 받으면 이제 두 장을 작성을 하게 돼서, 한 장을 하면 뒤에 이제 배기게 되죠. 뒤에 따로 이제 금액이 적혀서 나올 건데, 이 두 장을 갖고 이제 나눠 가지면 되는데, 하나를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용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되는데, 지금은 전자로 하기 때문에 전자는 메일로 전송이 돼요. 보통 메일로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가 나가고 나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일단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처별,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처별이에요. 합계표라는 게 있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는데, 종이나 전자로 이제 발행을 하면 보통 이제 신고할 때는 여기로 신고하는 거예요. 합계표에 넣어서 신고하는 건데, 세금계산서를 직접 우리 세무서에 보내지는 않죠. 근데 종이는 합계표에 신고하셔야 돼요. 넣어서 신고하셔야 되는데, 전자는 우리 뭐가 있냐면 전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세청에 전송을 하게 되면 합계표에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봐서 얘네들은 조회하면 합계표에 넣어서 나와요. 그래서 전송이 되면, 전송만 제대로 되면, 그래서 전송이 되면 합계표 제출을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세금계산서에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데, 필요적 기재사항 요 네 가지는 이걸 기재를 잘못하면 이제 발행자 입장에서 가산세를 물게 돼 있어요. 가산세를 물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첫 번째 공급하는 자, 공급자의 뭐 상호하고 등록 번호가 있다. 두 번째 공급받는 자예요.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가 중요해요. 세 번째 공급가액하고 세액 이렇게 잘 들어가야 되고, 네 번째 이 작성연월일인데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보다 보면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세금계산서가 이걸 제가 샘플을 넣어놨으면 좋겠지만 샘플이 없어서 이제 공급자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 있으면 공급자가 여기 있고 공급받는 자가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 중에서 등록번호랑 성어 설명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굵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굵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그래서 굵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이게 뭐냐면 공급자의 상호랑 성명, 그 등록번호 쓰는 거,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쓰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분들 또 굵은색으로 이렇게 굵은색이에요. 굵은색으로 내면 박스 쳐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 그 다음에 뭐 세액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친 이 박스, 굵은 박스에 들어있는 얘네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나머지는 잘못 들어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확인만 되면. 근데 얘네들은 잘못 들어가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요. 그래서 발행하는 우리 매출자 입장에서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잘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실 기재가 되면 받는 쪽도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할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일단 거기 밑에 이제 249페이지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 나와 있죠. 둘이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무 발급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3억 원이 넘어가면 다음 기간부터 이제 이번에 우리 예를 들어서 3억 원이 넘었어요. 그럼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 되면 다음 기 바로 전자로 보낼 거냐? 아니죠. 이거 확인은 언제 할 수 있냐면 1월 25일 날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음 기 일기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언제? 7월 1일부터 전자로 이렇게 3억 원이 넘어갔을 때는 7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는 의무 발급 기간으로 이제 보겠다. 개인 사업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그걸 통지를 안 해주면 개인 사업자가 모를 수 있으니까 그 통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1개월 전에 보통 통지가 온다. 그래서 통지가 1개월 전에 1월이 된 날, 1월 전까지 통지가 오고, 만약에 통지가 안 와서 못 할 거냐? 통지를 안 왔으면 나중에 이제 언제 통지가 와야 돼요? 6월 달에 통지가 왔었어야죠. 근데 6월 달에 통지가 안 오면 7월에 통지가 왔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제 하고 그 다음 달부터, 그 다음 달 1일부터 의무 발급 하시면 돼요. 통지가 오면 다음 달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는 꼭 전송을 하셔야 되고, 다음 달 11일까지 하면 이제 요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 건 제가 따로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요 나머지들은 제가 그림을 하나 이제 그리면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특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되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이거는 나중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못 발행하면, 만약에 내가 이걸 잘못 발행했어요. 이걸 잘못 넣어갖고, 그러면 걔네들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해서 가산세 물진 않아요. 그래서 그 수정세금 발급 사유가 또 들어갈 테니까 보시고, 한번 발급을 해볼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한번 해볼 테니까, 이제 전자든 종이든 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다 가능하지만 보통 전자를 대상으로 보통 설명할게요. 세금서 발급 시기는 무슨 시기예요? 우리 공급 시기죠. 공급 시기니까 공급 시기 맞춰서 잘 발행하셔야 돼. 사례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사례에 이제 가산세를 많이 이제 설명을 같이 드릴 건데, 뒤에 가산세 파트 따로 공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제가 가산세 나오는 것들을 미리미리 하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정리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4월 2일 날 이제 공급이 일어나면 당연히 작성 연월일이 4월 2일자로 돼야 돼요. 4월 2일자로 돼야 되는데, 걔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공급자가 이 4월 2일자로 발급을 못 했대요. 4월 2일자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뭔 발급이 있냐면 선발급, 후발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보단 더 미리 발급하는 선발급이 있고 공급일 이후에 발급하는 후발급이 있어요. 그건 요 하고 나서 설명을 할 테니까 먼저 그냥 일반적인 공급 보세요. 공급자가 4월 2일 날 공급을 이제 한 상태에서 세금서 발급을 못했으면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냐면 일단 여긴 6월 30일이에요. 30일이고 1일기 부가세 신고하는 7월 25일까지는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4월 2일자 세금서가 안 나왔다. 깜빡하고 5월이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언제까지 발급은 가능하냐면 다음 달 10일까지는 요때까지는 요 날짜로 발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후발급인데 다음 달 10일까지는 4월 2일자 발급이 가능해서 발급을 하시면 돼요. 근데 5월 11일이 넘어가면 4월 2일자 발급이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되긴 되는데 가산세를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할 거냐면 지연 발급 가산세라고 해서 1% 가산세를 물으시면서 이제 우리 발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 날짜에 발급이 안 되면 우리 지연 발급이다. 예를 들어서 4월 2일 날 공급했는데 작성 연월일이 4월 5일로 돼 있어요. 그것도 지연 발급이 된 거예요. 실제로 작성일 뒤에 발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만약에 하반기 8월 달에 이걸 발견한 거야. 4월 달 공급을. 그러면 얘네들은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봐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2%를 물어요. 가산세 이거는 가산세 2%를 물겠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공급자가 이렇게 가산세 물었으면 공급 받는 자예요. 받는 자. 받는 자는 가산세를 이제 안 물 거냐? 아니에요. 얘네들도 특이한 구조인데 얘네가 발급을 잘못한 지연 발급이 나오면 얘네도 지연 수치가 들어가요. 지연 수치 가산세. 그럼 지연 수치는 가산세가 0.5%인데 얘네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네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불성실 가산세라고 부르고 이거는 불성실 가산세의 미발급인 거고 얘네는 받는 쪽에서는 발행한 게 아니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할 거냐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이에요. 미제출 가산세라 불러요. 그러니까 얘네 합계표를 제출하라고 했죠. 이걸 제출 안 했다고 보는 거죠. 제대로. 근데 제출을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부실기재라고 이제 볼 거고 이 지연 수치는 뭔 해줄 거냐면 받는 쪽에서 공제,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는 있어요. 그 대신 가산세를 같이 무셔야 된다. 얘가 잘못하면 얘도 가산세 물 수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발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일날 잘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넘어서 발급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뒤는 여러분들 이제 뒤쪽이에요. 미수치, 수치를 못한 거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지만 뭐가 제재가 있냐면 공제가 안 돼요. 응? 얘가 이때 알아갖고 발급을 해주면 이건 공제 못 받아. 못 받을 거니까 굉장히 불이익이죠. 10%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공제를 10%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이제 전자세금서 발급했을 때라고 쳐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급자랑 받는 자 요거 가산세들 한번 보시고 가산세 여러분들 이제 높은 가산세들 원래 2%가 최고 가산세였는데 새로 바뀌어서 두 가지 가산세가 있어요. 가공하고 위장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위장인데 가공은 3%, 위장은 2%. 새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3%가 2%였다가. 그래서 얘네 둘은 이제 가공은 뭐냐면 실제 공급이 없이 계산서만 주고받은 거야. 이게 하나 있고 위장은 사업장이 A, B, C 세 개가 있는데 A에서 공급해놓고 C에서 이제 세금서 발행한 거. 반대도 받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A에서 받았는데 우리 사업장인 C에서 세금세를 받는 케이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A에서 받았으면 물건은 C에서 받았는데 A에서 이제 받았다. 이것처럼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예요, 이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양쪽 다 공급자와 받는 자 양쪽 다 과세를 하는 이제 가산세 이제 우리 붙는 이제 부가세, 가산세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미발급도 있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나눠진다. 그 다음에 전자를 잠깐 보시면 4월 2일 날 잘 보세요. 4월 2일 날 공급하면 이제 전송은 언제까지냐면 전송은 3일까지 했었어야 돼. 3일까지. 그래서 3일에 3일. 그래서 전송은 다음 날까지인데 근데 요즘에 전송이 자동 전송이 보통 되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데 당일날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음날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건 꼭 전송은 따로 해주셔야 된다. 그 전송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전송 다음날부터 여기 중요한 날짜가 있어요. 7월 11일인데 7월 11일까지 전송이 이제 늦게 들어가면 우리가 지연 전송 가산세예요. 지연 전송 가산세가 붙어요. 이건 0.5%가 붙어요. 지연 전송. 그 다음에 7월 11일 넘어서 만약에 전송하면 이 미전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1%가 선세가 있으니까 지연전송, 미전송 이건 발행은 했어요. 발행은 했는데 전송이 안 된 케이스로 보시면 되고, 그럼 지연전송이다. 그래도 11일까지 들어갔죠. 지금 들어갔으면 얘는 합계표 제출 생략.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연전송 가산세로 해서 들어가긴 들어갔어. 11일까지. 11일까지만 들어가면 합계표 제출을 생략하게 해줘요. 안 해도 돼. 그 대신 11일 넘어서 들어갔다. 이 기간에 들어갔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미전송 가산세 붙는 그 케이스들은 합계표에 다시 넣으셔야 돼. 그래서 항상 11일까지 우리가 전송된 부분과 그 이외 부분은 따로 합계표가 또 다 작성이 돼야 된다. 합계표라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세금계산서가 100장이 있으면 100장 중에 거래처가 한 30개 있대요. 30개를 100장으로 공급한 거예요. 그러면 그 거래처 30개에 대해서 너 몇 장을 뭐 얼마에 대해서 공급을 했니? 그래서 각 거래처별로 우리가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작성하기 좀 귀찮죠. 근데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나갔으면 저절로 들어갈 거니까 되겠지만 이제 종이나 아니면 전송이 안 된 부분들은 합계표에 작성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이 여러분들 거기 430페이지 밑에 부분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고 파란색 글씨 보세요. 마지막 날 다음 달 10일 요거 마지막 날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는 매출처별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을 생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미전송, 여기 지연전송 미전송 0.5 1% 보시면 되고, 세금계산서 보존은 이제 5년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전송한 게 원래 5년간 보존, 이렇게 장부는 5년간 보존하셔야 되는데, 이 전송된 부분은 국세청에 이제 전산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 꼭 보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존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오른쪽 페이지 영수증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신용카드도 보셔도 되지만 거기 있는 것처럼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부가세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 약식세금계산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거 세금계산서 이외를 다 영수증으로 보기로 해서 나와 있는데, 공제 여부는 나중에 다 보고하면 이제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433페이지 보시면 이제 미리 좀 오른쪽에 나오는 거기 3번에 나오는 거는 제가 따로 설명할게요. 따로 이제 선발급 후발급은 앞에서도 배웠는데 후발급은 아직도 안 배웠어요. 그래서 따로 설명할 거고, 그거랑 수정세금계산 따로 할 거고, 나머지 영수증만 설명할 건데, 그 신용카드랑 금전등록기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보세요. 여기는 항상 옆에 써놓으세요. 그건 없는데 현금, 영수증도 얘랑 같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금전등록기라고 해서 우리 계산하는 계산대에서 나오는 전표 같은 경우 있죠. 그건 빼고, 그건 안 되고,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걸로 만약에 둘 중에 하나예요. 발행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매출하는 쪽이죠. 발행하는 쪽에서는 어떤 거. 그 다음에 수취하는 쪽에서, 수치부터 쓸게요. 제가 발행은 좀, 계산할 게 있으니까. 수취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표를 갖고 왔다. 현금영수증 갖고 왔다. 이건 매입세금계산서랑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매입세에 공제가 가능해요. 당연히 뭐가 있냐면 뒤에서 이제 우리 매입세 공제를 다음에 배울 건데, 불공제 사유라는 게 있어요. 너 이거는 매입세 공제 안 해줄 거야. 이런 사유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다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을 발행을 하신,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발행하신 분은 제외되는 사업자가 두 개 있는데, 제외되는 사업자 이거는 법인하고 개인 중에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매출액이에요. 과세나 면세 공과액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제외하고, 발행세액공제, 얘는 세액공제 해줄 거야.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세액공제를 해줄 거니까 그거 한번 계산, 시험에 계산하는 건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 발행가액에 얼마 해줄 거냐면 1.3% 해줄 거예요. 1.3% 해줄 거고, 그럼 간이과세제 같은 경우는 2.6%가 음식 숙박업에서 해줄 건데, 그럼 나중에 보시고, 발행가액에는 중요한 게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는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 일반 사업자에서도 부가세 포함된 가격에 1.3% 해줄 거다. 그 대신 연 500만 원 한도로 해주겠다. 그래서 연 500만 원이기 때문에 1기 때랑 2기 때랑 달라요. 1기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기에 3억을 만약에 매출하게 되면, 부가세 포함 매출하게 되면 1.3% 하면 390이에요. 그럼 2기 때 매출액이 또 부가세 포함해서 2억을 매출했으면 얘는 2.6%인데 1.3%니까 260인데 260을 다 못 받죠. 390에서 500만 원 한도니까 110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110이 남아있으니까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우리가 세액공제로 들어갈 거니까 이거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라고 불러요. 이건 뒤에서 세액공제에서도 한번 나올 건데,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고, 또 그 왼쪽에 여러분들 432페이지 중요한 거, 그건 책으로 한번 보세요. 일단 영수증 발급 의무자, 걔네들은 이걸 하지 말라요.
이걸 하지 마는데, 이것도 다시 중요하니까 한번 잠깐 볼까요? 영수증 발행 의무자라고 해서 일단 간이가세자고, 간이가세자 보세요. 간이가세자는 세금세 발급을 안 돼요. 영수증으로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영수증 해줄 거고, 2번처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뭐가 안 된다? 간이가세자가 아닌 케이스, 일반 사업자 중에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면 세금세 발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영수증으로 할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소매업, 음식점업 쭉쭉쭉쭉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영수증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건 밑에 여러분들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을 해줬어요. 이렇게 이런 사업자한테 영수증으로 발행을 해준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와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발행해 주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 밑에 있는 원칙적으로 이제 나온 부분이고, 그게 이제 보통 소매업, 일반 이제 우리 그 업 중에서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중요한 거, 그 세금 계산서 발급이 이제 안 되는 경우, 이게 면제되는 건 따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했을 때도 발급을 안 해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간이가세자는 안 되고, 일단 간이가세자는 안 되고, 거기 보시면 6가지로 나왔는데 3가지를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일단 첫 번째 여객 운송업, 여객 운송업하고, 두 번째 미용 욕탕 서비스업, 세 번째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에서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여기 전세버스는 여기 제외라고 써 있어요.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와서 이제 목욕을 하러 온 거야. 사우나를 하러 왔는데, 우리 내일 바이어 때문에 이번에 우리 요거는 이제 사업상 공제를 받을 그 사업상 우리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세금세 발행을 요청한다. 그럼 해줘야 되냐? 안 해주는 거, 이거는. 응? 소매업이나 이런 다른 업종들은 해주는데, 요런 애들 밑에 또 더 있어요. 그거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부가세가 과세되는 진료용이나 애완동물. 애완동물인데 이걸 세금세 발행을 해달라?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무도학원이나 자동차 운전면허도 얘네도 사업과 관련해서 오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따는 거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객운송도 중요한 건데, 이 여객운송이라는 거는 택시, KTX, 비행기 이거 탄 것들도 원래 해줘야 되는 것 같지만 부가세 쪽에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얘네들도 세금세 발급을 요청하면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보시고,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렇게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신용카드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해서 간 상태에서 나중에 세금 계산서 요청을 하러 온 사람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세금 계산서로 이제 발행을 해갔는데 신용카드로 신카 결제를 하러 온 사람, 이 2가지 중에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돼요. 한번 보시면 이중 발급을 하면 안 되는데, 신용카드를 발행해 갔어요. 이걸로 매입세 공제 받으시면 돼.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오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청했다. 이거는 금지예요, 금지.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공급받는 이제 그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케이스는 세금세 발급을 안 된다. 근데 반대로 이건 돼요. 세금세 발행을 해줬는데 걔네들이 나중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러 왔어. 결제하러 왔으면 어차피 2번 해주면 안 되니까 당신 현금으로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가능하니까 이건 뒷면에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뒷면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어느 날짜로 발급했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이건 괜찮아요. 이건 공제를 받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도록 되겠다. 둘 중에 하나는 안 되는 건데 어떤 게 안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결제를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결제를 받을 때는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일단 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따로 있고, 간이가세자랑 일반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 두 번째, 그 사업자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그 사업자 등록증 갖고 와서 요청하면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거 말고 이제 4번부터 6번까지도 있는데, 하여튼 얘네들은 세금계산 발급을 절대 해주면 안 된다. 절대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시면 알겠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여긴 책엔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뒤쪽에 매입세 쪽에 있을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서 공제가 안 되는 애들이 요 3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가 하냐면, 여기 미리 써놓을게요.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사항에는 없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 왜냐면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이 없는 이유가 거긴 세금계산서에서 받아서 불공제 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세 발급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매입세 공제에 넣을 필요가 없죠. 세금세 발급을 못 하니까. 근데 신용카드로는 이거 매입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끊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전표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들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이 세 가지 그 중에 이 세 가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중에서 이제 뭐가 안 되냐면 불공제 사항이라고 해서 나중에 불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안 되니까 그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433페이지 거기까지 제가 설명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세 발급하고 수정 세금계산서 요거 세 개를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그거 정리하고 세금세 발급 면제랑 이제 특례 보면 여러분들 여기는 끝나니까 세금계산서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뒤에 있는 것까지 전부 끝까지 다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거를 제가 한번 다시 복습으로 해서 한번 볼 테니까. 이제 두 가지 발급이 있는데 일단 선발급 세금계산서하고 후발급인데 선발급, 후발급 이건 자세하죠. 저번에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일부러 설명해서 여기서 하려고 이제 했으니까 이런 거예요.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요 뒤에 이제 우리 공급을 한 거예요. 공급을 이때 했으면 세금계산서가 요때 나갔어야 돼요. 요때 나갔어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서 6월 10일자로 발급을 요청한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걸 뭐라고 할 거냐? 공급이 일어나기 전에 선발급 이걸 요청했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 가능한 그 기준이 일단 대가를 꼭 수령하셔야 돼. 대가를 돈을 받으면 돼요. 돈을 받아서 이제 발급해 주십니다. 6월 10일자로 받으셔야 돼. 두 번째, 대가를 그날 못 받더라도 7일에 수령해서 받으셔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6월 17일까지 들어와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가를 30일 내에 수령을 하겠대요. 근데 이때는 우리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약서 작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이건 여러분들 새로 들어온 거니까 동일 과세기간 내 수령, 동일 과세기간 내 수령이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6월 10일이 아니고 4월 달이었다. 4월 달에 발행을 미리 8월 달 걸 미리 발행했으면 6월 30일까지만 받아도 돼요. 그래서 이게 새로 들어온 거니까 동일 과세기간 같은 6월 30일까지 들어와도 되는 케이스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대가를 안 받아도 되는 두 가지. 장기 할부 판매하고 용역 재화에 계속적 공급이 있어요. 계속적 공급이 있는데 이 둘은 대가가 없이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특히 장기 할부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급을 한 다음에 대가를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근데 얘네들 100을 나중에 1년에 이제 100 받기로 했으니까 3년에 다 들어올 건데 지금 발행을 다 해달라요. 관행에서 이걸 인정해줘요. 그래서 관행에서 300을 미리 다 끊고 돈을 나중에 받는 이런 관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인정받는 거다. 그다음에 장기 할부 계속적 공급도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인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받기로 약정돼 있는 이제 월세 같은 경우도 6개월치 한 번에 끊어도 돼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는 3개월치 미리 끊어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돈 안 받고도 끊어줘도 인정받는 케이스니까 두 가지 이제 계속 공급하고 두 가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선발급이고, 후발급이 있어요. 또 후발급도 지금 여기다 할게요. 후발급인데, 후발급은 이렇게 돼요. 아까도 이제 4월 달로 보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항상 1일부터 말일까지예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때 공급한 애들이 있어요. 공급을 했어요. 한 거를 다음 달 5월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 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내가 5월 10일 날 4월 1일 날짜 4월 2일 날짜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아예 한 달치를 다 묶어서 발급을 이 날짜로 하루 날짜로 하겠습니다. 4월 달 거래가 한 20건 있었는데, 20건을 20장 끊지 않고, 마지막 날 하루로 해서 4월 30일 날짜로 한 장으로 끊겠습니다. 이걸 월합세금계산서라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고. 두 번째, 얘네들이 일정 기간에 따라 이제 계산서를 발급하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10일 단위든 5일 단위든 뭐 그건 알아서 이게 날짜를 써서 그 말일자로 그거를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15일까지 기간 중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어도 이 날짜로 해서 아무 때나 한 장 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날짜로 끊을 수 있고 보통 이렇게 끊죠.
요때 하나의 날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날짜로 이제 들어온 금액은 요 날짜로 이제 나중에 5월 10일까지 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이 이제 후발급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이제 세금세 발행이다. 5월 10일이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갔으면 이건 아까처럼 가산세를 물어요. 지연 발급 1%, 1% 무는 거니까. 그럼 보통 이제 5월 10일 넘어가면 이렇게 하겠죠. 종이로 끊을 수 있는 분들은 종이로 끊는 건 상관없어요. 4월 1일자니까. 그래서 끊는 건 상관없고, 5월 10일이 넘어가면 보통 5월달로 보통 끊으세요, 다시. 그래서 5월달로. 전자로 끊을 때는. 그래서 5월달로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급 시기가 다르죠. 지금 다르니까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산세 무시해야지, 그때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430페이지, 433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 재화용의 공급 시기인데 첫 번째 후발급 특례가 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례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은 얘, 동그라미 2번은 얘,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얘예요. 계약서. 계약서라는 건 그 기역 니은이고, 그 니은에 얘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니은에 가로친 부분에서 30일 이내이거나 세금에서 발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이거 써있죠. 30일이 넘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에, 동일 과세기간 내 수령하는 건 상관없다는 게 거기고, 그 대신 예외적으로 나중에 조기환급 받을 때가 있어요. 조기환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증축, 신축할 때는 그냥 미리, 환급은 여러분들 보통 8월 24일 확정신고 끝나고 주는데, 하여튼 그 전에 조기환급 받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요것도 선발급 했을 때는 꼭 미리 돈 30일 내 수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4번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거 한번 보시고, 선발급, 후발급 보시고,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438페이지 보시면, 먼저 그거부터 할게요.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이 면제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고, 얘네들은 우리 과표에서 기타분으로 들어갈 애들이에요. 기타분. 그 중에서 1번, 2번 뭐 한번 보시면 뭐 택시 운송, 미용 용탄에서 서비스업, 이건 세금계산서 영수증 안 줘도 된대. 그래서 안 줘도 되는데 보통 말 안 줬다고 신고했다고 뭐 제재가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뭐 3번처럼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안 줘도 되는데 세금세 발행을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상대방이 요청하면 해주셔야지. 그래서 이런 개념이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3, 4, 5번이에요. 3, 4, 5번. 3번. 재화의 간주공급. 세금세 발급 면제. 그 중에 직매장만출은 들어가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 부동산 임대에서 월세 말고 보증금에 대한 우리 그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건 세금세 발급이 안 돼요. 그거 제외. 그 다음에 6번처럼 영세율 적용되는 것 중에 원칙상 세금세 발급이 면제되는데 걔네들 중에 발급 대상인 애들이 또 있다라고 보시고, 발급 대상인 거 한번 볼게요. 그거 제가 하나 적어 놓으라고 했죠. 원료의 무한 반출, 이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자 임가공 용역에 의한 이제 우리 가공해주는 공급, 그 다음에 한국국제협력단에게, 국제보건기구에게 우리가 지급되는, 공급되는 재화 용역 같은 경우인데, 재화 같은 경우, 재화역은, 그래서 재화 같은 경우는 발급이 있고, 나머지 4번, 5번은 간단하게 뭐 특이한 뭐 사항들이라 이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공급, 이제 세금 발급을 면제해 준 애들, 그 중요한 거 4, 5, 6번 잘 기억하셔서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급은 면제가 있다. 이제 오른쪽에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이거 배웠죠?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위탁 판매는 어떻게 해요? 이건 제가 쓰진 않을 거예요. 이건 다른 거 쓸 거고, 위탁자, 수탁자, 제3자, 어떻게 했어요? 수탁자가 제3자한테 공급하면 그날 공급 시기를 보면서 세금계산서 여기서 발급하겠다. 공급자를 위탁자로, 그다음에 제3자를 공급받는 자, 수탁자를 부기하는 건데, 그 수탁자가 발행한다고 해서 위탁 세금계산서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게 위탁자, 위탁 판매 부분이고, 위탁 매입은 반대로 공급자, 이제 그 위탁자 대신 매입해 주는 거니까, 이것도 가운데서 수탁자가 매입을 대신 해주는 거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리스거래는 뭐라고 했어요? 리스거래는 사업, 이제 면세 사업자가 사업 시행자, 우리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리스를 해줄 건데, 실제 공급자나 우리 그 세관장이 직접 공급한 걸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왜? 면세 사업자는 우리가 세금세 발행이 안 돼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기 위해서 직접 공급하면 그때 공급 시기면서 직접 받은 세금계산서로 우리가 공제가 가능하다. 그게 리스 거래예요. 그 다음에 수용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수용 당하면 사업 시행자가 그거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제 예외적으로 뒀으니까, 사업 시행자가 원래 주인은 아니지만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위탁 판매랑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례는 제가 앞에서 한번 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일단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세사업자의 제출 의무, 과세사업자 외 제출 의무는 일단 세금계산서는 내가 과세사업자다. 그럼 뭘 제출해야 되냐? 매출처별 합계표,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 얘네들이 매출처별하고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송했어요. 그럼 전송했으면 어떻게 해요? 전송했으면 합계표 제출이 생략이죠. 뭐 언제까지 전송하면? 11일까지.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이게 11일까지 전송이 되면 이제 매출처별 합계표 생략인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 있는데, 하여튼 그 생략되는 부분이, 이게 만약에 예정신고였다. 여러분 법인 같은 게 예정신고를 하잖아요. 예정신고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예정신고 끝나고 이제 3월 말이죠. 끝나고 4월 11일까지 전송이 되면 그래도 지연 전송은 들어가지만 뭐는 들어가요? 합계표는 생략이에요. 그것도 생략. 그래서 합계표가 하여튼 들어가면 생략이다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법인이 예정신고 때 이제 누락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확정신고 때 넣으라고 했죠. 예정신고 누락분을 매출 매입을 확정신고 넣을 건데, 매입은 상관없어요. 매입은 언제든지 넣어도 공제가 가능한데, 매출은 예정 때 못 넣은 거 확정해 넣으면 걔는 가산세를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정신고 때 못 넣은 걸 확정신고 때 신고해서 넣으면 가산세, 그 가산세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예요. 제가 나중에 이건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 얘네들은 정리할 테니까, 하여튼 얘네들로 세금계산서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가는데 신고만 안 들어간 거야. 신고만. 그래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로 이제 가산세 0.3, 0.5가 붙으니까 그게 또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 이외자의 제출 의무는 두 가지인데, 면세사업자랑, 여러분 면세사업자랑, 그 다음에 세관장도 여러분들 무슨 세금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내주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면세사업자는 매입은 하잖아요. 매입은 세금계산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도록 돼 있어요. 국가가 면세사업자랑 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국가 등으로 나왔을 건데,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부가세 신고 끝나는 이제 7월 25일, 1월 25일 두 번 우리가 매입처별 합계표는 이제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제출은 협력 의무이긴 한데 이제 제재는 없어요. 근데 제재는 없는데 내주시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처별 내두고 매입처별 내도록 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이걸 435페이지인데 여기다 정리를 할 테니까. 이거는 어려워요. 처음 뭐 이제 경우가 많아서 어려우니까 제가 정리를 하고, 정리한 걸 가지고 다 보신 다음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거랑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437페이지 표가 있는데, 표 중에서 어떤 포인트를 볼 건지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가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나갔어요. 정당한 세금계산서 나갔는데 이제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놨지만 중간에 기재 오류가 생긴 거야. 기재 오류가 생겨서 그거를 이제 수정을 시키겠다. 수정을 했을 때 수정세금서 발행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붙이면 누가 이거 하겠어요? 가산세 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그래서 요 가산세 안 붙인다는 게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안 붙이는 거예요. 내가 신고를 적게 했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기재했어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기재 안 해서 발행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900만 원이 덜 들어갔잖아요. 그 덜 들어간 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붙어요. 그렇지만 세금계산서 1,000만 원에 대한 1% 가산세를 붙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산세를 안 붙이는 거니까 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건데, 일단 사유가 여러분들 1, 2, 3번 세 개 사유는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첫 번째, 재화가 이제 환입이 있는데, 환입은 여러분들 반품 들어온 거예요. 반품.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된 케이스, 해제인데, 이런 케이스인데, 이거는 뭐 계약을 했다가 아예 뒤부터 안 하겠다는 건 이제 해지고, 아예 처음부터 안 한 걸로 보겠다는 건 해지인데, 하여튼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케이스, 공급가액 변동된 케이스, 이 세 가지를 먼저 설명드릴 거고, 얘네들은 일단 중요한 건 작성연월일이 중요해요. 작성연월일이 중요하니까 언제 작성연월일을 할 건지. 그래서 4번부터 한 9번까지 쓸 거예요. 9번까지 쓸 거고, 사례는 여기다 넣을 테니까. 이런 거죠. 6월 30일 있고, 예를 들어서 6월 2일 날 이제 공급이 일어나서 계산서를 발행해 볼게요. 1,000만 원에 100만 원에 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발행했으면 이때 신고를 했으니까
7월 25일 날 신고 때 들어갔어요. 지금 신고 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들어갔고 사유가 언제 일어났냐면 8월 10일 날 일어났을 때 그때 뭐가 들어왔냐? 요게 반품 들어왔대. 그럼 요게 반품 들어왔으면 계산서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이 날짜로 작성을 하든지 이 날짜로 수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네는 세 개는 뭐라고 됐냐면 사유 발생일 이 날짜로 이게 사유 발생일이에요. 사유 발생일로 수정세금세 발행하래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반품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는 게 아니고 수정세금계산서로 이 날짜로 마이너스를 하라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면 그냥 일기는 요 일기죠 일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소리는 뭘 할 필요 없냐면 7월 25일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수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라 이런 소리고 계약 해지했다. 계약금 주면서 여러분 계산서 발행해놨어요. 근데 계약을 해지시켰어 이날. 그러면 요거를 취소해야 되는데 이날로 취소하면 수정신고 다시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날로 마이너스 하래요. 그래서 이날로 마이너스 하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공급을 이날 했잖아요. 그럼 이날 공급가액이 1,000원이 나왔어야 되는데 공급가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되면 발행을 못 하잖아요. 우리 필수적 기재사항이니까. 그래도 공급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다음 7월 10일이 넘어가면 이날 발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발급 시기를 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금액을 일단 써서 발급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발행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200을 혹시 1,200원으로 확정이 되면 200원 발행을 나중에 더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셋은 요 날로 해서 발행을 하라는 거고 이걸 언제까지 발행할 거냐면 딱 이날 발행하는 게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9월 10일까지 요거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 대신 날짜는 8월 10일자로.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뭐가 필요 없어요. 금액이 다르더라도 수정신고가 필요 없죠. 수정신고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이게 두 가지 개념인데 수정신고라는 게 내가 과소신고해서 더 세금을 많이 내는 신고하는 걸 수정신고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수정신고는 그 수정신고하고 경정청구라고 해서 다시 돌려받는 세금을 둘 다 포함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수정신고하고 경정청구, 경정청구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신고하고 경정청구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수정하는 신고를 하겠다.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신고하는 걸 두 가지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있고 이제 네 번째. 이것도 배웠어요. 내고 신용장에 의한 공급이 있는데 이게 사후 개설됐대요. 사후 개설되는 케이스. 이때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안 됐어요. 개설이 안 돼서 개설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공급할 때는 이걸 계산서 나가야죠. 나간 상태에서 개설이 이때 되던 7월 25일까지만 개설되면 요거를 바꿔주겠대요. 언제자로? 6월 2일자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1,000원을 이제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거 없앤 다음에 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나가야죠. 이렇게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나가야지. 이게 수정세금서 발행한 거예요. 두 장 발행한 거죠. 하나를 취소하고 하나를 새로 영세율. 그래서 요거는 언제 작성일자로 할 거냐면 6월 2일자로. 이걸 뭐라 하냐면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성일. 그래서 당초 세금서 작성일에는 밑에는 다 당초로 가셔야 돼. 요거 세 개는 그 사유 발생이라고 해서 뭐 사유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환입된 날, 계약 해지일, 공급가액 변동일 뭐 이렇게 표현됐을 거예요. 그래서 변동 사유 발생일 이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얘는 6월 1일로 들어가고 그 대신 얘네들은 어떤 게 필요 없냐면 수정신고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어차피 둘 중에 하나죠. 얘가 만약에 수정을 하면 영세율로 들어갈 거고 수정을 안 하면 10%짜리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안 해도 10%짜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 만약에 확인이 되더라도 얘는 따로 수정신고를 할 필요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6번은 또 같은 비슷한 거를 이제 나눌 건데,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까 배운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얘는 차고로 잘못 기재됐고, 얘는 차고 외로 불려요. 차고 외로 불리는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차고 외가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급 받는 자예요. 받는 자 등록번호니까,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이외에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들어갈 거고, 얘네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로 끊을 거냐면 6월 2일자로 끊을 거예요. 6월 2일자 끊을 건데,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 차고는 예를 들어서 금액을 잘못 끊었어요. 금액을 나중에 잘못 끊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 날짜로 바꾸시면 돼. 그냥 바꾸셔서 그날 수정신고를 다시 해주시면 되는데,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는 다른 건 똑같아요. 그래서 6월 2일자로 끊는 건 똑같은데, 얘네들은 언제까지 이걸 바꿔야지만 이제 되는 거냐면, 얘네들은 7월 25일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는 발행할 수 있는 날짜가 딱 7월 그 확정신고 기간까지밖에 발행을 못 해요. 이때 만약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부가세 신고가 잘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가산세를 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잘못 들어간 상태는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거기 보시면 미리 알고 있는 경우, 그래서 경정이 될 걸 미리 알고 이제 수정을 하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다 가산세를 물지 않는데, 하여튼 얘네들은 7월 25일이 지나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만 좀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요거 보세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됐을 때 발급기한이, 다른 것들은 그 인식한 날에 다 하시면 되겠지만 얘네들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이라고 써 있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이랑 요거 하나만 체크해 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에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중 발급한 거. 8번에 면세로 이제 공급했는데 과세로 발급한 케이스. 이제 9번에 이제 세율이 잘못 적용한 거예요. 잘못 적용. X라고 쓴 건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세금기한서를 2번 발급했어. 2번 발급했으면 하나를 어떻게 취소해야죠? 1,000원짜리가 2개 나갔어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발견했으면 1,000원짜리 하나를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때 7월 25일자 경정 청구하시면 되지. 수정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면세로 나갔어야 될 거를 이 과세로 발행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취소하는 거죠. 그럼 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취소하고 계산서 발행하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반대는 안 돼요. 과세로 발행했어야 될 거 안 한 다음에 면세로 발행했어요. 이거는 미발급이 되는 거. 미발급이니까 그건 제재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건 수정세무서 발급 사유고 걔는 아니에요. 걔는 제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세율이 잘못 들어갔다는 거는, 세율은 단일 세율인데 어떻게 잘못 들어갑니까? 0세율 때문에 그래요. 0세율 대상이 아닌데 0세율로 잘못 체크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0세율과 이제 10% 세율을 잘못 적용하면 수정세무서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0세율로 해서 공급을 했더니 첨부 서류가 없어. 없더니 이거는 과세였구나 해서 이제 첨부 서류가 들어가지 않는 애들은 이제 과세로 세금서를 수정 신고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수정세금서 발급되는 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사유고, 사유가 맞는 거 보시고, 작성이 언제 되는지. 얘네는 작성이고 이날이고 나머지는 다 6월 2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6월 2일. 그 다음에 수정신고가 되는 애들, 안 되는 애들. 얘는 수정신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밑에 수정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금액이 변동됐을 때예요. 금액이 변동되면 수정신고를 따로 하셔야 된다. 금액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날짜만 바꾸는 거. 작성 연월일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수정신고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부가세 수정신고 따로 할 필요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발급할 거냐. 다른 거는 그 사유할 때 발급하시면서 얘네 셋만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발급하시면 되는데, 얘네만 우리가 확정신고 우리가 종료일까지는 발급해 놔야지만 이거 되는 거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얘네들은 가산세를 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정리한 거 한번 보시면서, 이 세금계산서는 말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좀만 공부해서 문제 푸시면 거의 100% 맞을 수 있어요. 아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긴 하니까, 지금 부가세는 여러분들 문제 수가 많고 적고 떠나서 이제 거의 나오는 거 거의 대부분 100% 이제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르기도 이제 공부만 하시면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습 문제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 세금에서 발급 관련된 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는 많지는 않지만 내용들이 다 앞에서 배운 것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모르는 것들 체크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이제 나중에 우리 Q&A를 통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놓을 테니까, 질문하시면 몇 페이지 뭐가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그쪽에서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6장 매입세액 계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